12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132페이지 보니까 2번에 뭐가 나오죠? 기능이 나오죠. 기능은 뭐예요? 이게 역할이라는 거예요. 역할. 이게 역할. 자, 등기부의 역할에 따라서 크게 무슨 등기로 나눠지느냐? 즉 사실의 등기하고 뭐로 나눠져요? 권리의 등기로 나눠지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의 등기를 그러면 잡아봐요. 자, 사실의 등기를 뭐라고 그래요? 아까 표제부 등기, 등기부를 생각해요. 표제부 등기. 그러면 이제 부동산 표시 등기, 부동산 표시 등기. 자, 부동산의 표시 등기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은 두 종류가 있죠. 토지 표시 등기, 건물이면 건물 표시 등기가 돼. 그러면 사실의 등기와 그다음에 뭐의 표제부 등기, 부동산의 표시 등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법을 잘 알려면 늘 이야기하는 게 있죠.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제 법을 잘 할 때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내용 이해하는 과목들은 봐봐요. 어때요? 아버지, 아버님, 아빠 같은 말이죠. 같은 대상이죠. 근데 뉘앙스는 어때요? 다르죠. 그 뉘앙스를 빨리 배우라는 거예요. 그 뉘앙스가 바로 뭡니까? 이게 감이라는 거예요. 감. 그래서 감을 잘 잡아 놓으라는 거예요. 감을.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아버님, 아빠. 그럼 아버지는 좀 뭐예요? 약간 느낌이 오죠. 그 뉘앙스를 설명은 못하겠지만 약간 뉘앙스는 온다라는 거예요. 아버님 좀은 좀 약간 엄격하신 것 같고 아빠는 친근감이 있죠. 이게 바로 뉘앙스. 요거는 뭐에 되도록이면 이해를 하라고요. 근데 우리가 공통점이 뭐냐?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 동차 합격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있어. 요거 이해 부분과 요런 것들 봐봐요.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수어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물고기거든. 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 어자라는 거죠. 이거는 같은 말은 뭘까요? 이거는 조기야. 조기를 다른 말로 표시하면 천수어, 추수어, 석수어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조기가 천수어일까요? 우리가 조기를 말릴 때 하늘에 던져서 말린다. 초가 지붕에 던져서 말린다. 그래서 하늘천자져서 천수어라는 말을 써주고요. 조기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 와요? 가을 초에 와. 그래서 추석 재래상에 조기가 많이 올라가죠. 자, 석수어라는 것은 뭘까? 돌석자야. 그래서 조기를 꼭 좀 뭐예요? 조기를 드시고 나서 머리를 해부해 보세요. 그럼 흰 돌이 두 개가 나오거든. 그래서 석수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천수어, 추수어, 석수어 이런 것들은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해둬야 돼. 그래서 동차 합격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이해와 암기를 정확하게 구분한다고. 그러니까 이해할 거는 확실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암기 부분은 자기가 뭐예요? 스스로 암기 부분을 자기가 공략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시험이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전부 외울 생각만 하고 있다고. 그래서 공부가 어떤 요령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요거는 외워줘야 되겠죠. 사실의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표제부 등기, 즉 부동산 표시 등기라는 걸 우리가 잡아둬야 되고. 자, 권리의 등기가 나오네요. 권리의 등기는 그러면 아까 뭐예요? 그 밑에다 하나 써놔요. 권리의 등기 그러면 항상 갖고 얼굴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읽어봐요. 갖고 얼굴의 등기, 갖고 얼굴의 등기를 뭐라고 그래요? 바로 이걸 권리의 등기라고 그래. 갖고는 무슨 것?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 권리. 자, 그러면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봅시다. 읽어봐요. 가등기 두 자로 건치면 예약이죠. 또 공도 두 자로 건치면 권리야. 그러면 가등기는 갖고에만 기록한다. 어때? X. 갖고에도 기록할 수 있고 얼구에도 기록. 지금 이게 자유자재로 머리에서 구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의 등기면 꽉 막혀 있다라는 거야. 그걸 빨리 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하고 얼구. 그러면 가등기는 그러면 갖고에만 기록한다. 어때? X.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여기 봐봐요. 가등기하고 담보가등기 같아 달라요. 다르죠. 담보가등기. 그러면 이거는 일반 가등기고 이거는 읽어봐요. 담보가등기거든. 그러면 담보가등기를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변칙담보라고 그래. 변칙담보. 비전형담보예요. 그러면 읽어봐요. 변칙담보가 뭐예요? 변칙담보.
그러니까 변칙담보의 개념을 암기해야지.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암기를. 변칙담보를 한번 봐봐요. 그러면 써볼게요. 자, 읽어봐요. 소유권. 소유권을 읽어봐요. 이전하는 법리야. 그래서 소유권 이전 법리를 이용하는 게 바로 변칙담보야. 읽어봐요. 읽어봐요. 갖고네. 그렇죠. 갖고.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어디에만 기록돼? 갖고에만 기록된다라는 거야.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 말은 또다시 잘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요.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것은 명의가 이전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담보가등기가 명의신탁에 적용이 있다면 가담법을 배울 이유가 없어. 그래서 담보가등기는 명의신탁에서 뭐가 된다? 적용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싫어해요. 생각 자체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봐봐요. 그러면 요 변칙담보의 개념을 외웠으면 써먹으라는 거야. 써먹으라는 거야. 왜 그 좋은 머리로 안 써먹는다는 거예요. 맨날 뭐 애우라는 사람만 좋아해. 그래서 뭐 여기 공시법 뭐 듣는 사람 있죠. 여기 와서 뭐라고 계시죠, 교수님? 그러면 거기는 맨날 애우라고 그러잖아. 애울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애울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뭘 애우는데요? 애우는데. 그러면 담보가등기는 그러면 변칙담보로서 읽어봐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거든. 그래서 이게 변칙담보거든. 그러면 담보가등기는 어디에만 기록돼? 갖고에만 기록되죠. 그러면 여기는 봐봐요. 여기는 갖고 을구죠. 여기는 뭐예요? 갖고죠. 여기 갖고고. 그러면 갖고에 기록되는 사항은 뭐라는 거예요? 담보가등기인지 일반가등기인지 구별력이 좀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 구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담보가등기라고 공시 기능을 확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갖고에 겹쳐 있는 것은 일반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실체관계를 따져라. 이게 판례의 태도고. 여기 한번 읽어봐요. 얼구에 갖고요. 얼구는 그러면 무슨 가등기야? 일반가등기야. 일반가등기. 그래서 작년에 뭡니까? 작년 마지막 문제가 담보가등기. 약간 논란성이 되는 게 바로 담보가등기가 뭐냐? 공시 기능이 취약하다는 게 약간 취약하다는 게 단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판례가 나와서 담보가등기도 그러면 담보가등기라고 써주자. 이렇게 이제 이런 의미가 확장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풀 때 읽어봐요. 그러면 일반가등기와 담보가등기랑 같다 다르다. 한번 읽어봐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다. 이해가 안 되는. 담보 그러면 경매 청구권이야. 경매 청구권. 경매를 받아서 우선 변제를 받겠다. 그래서 우선 변제적 효력이 발생해. 우선 변제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는 그러면 일반 가등기로서 적순위 버전이거든. 그러면 순위 버전. 그러면 가등기는 실체법상 효력이 없어. 그러면 가등기는 소유권 버전 등기를 발소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네. 그렇잖아요. 가등기는 단지 뭐예요? 이게 순위 버전이니까. 그렇죠? 실체법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벌써 그러면 암기가 되는 거 우하면 뭐예요? 물상대의죠. 우하면 물상대의야. 물상대의 그러면 뭐라고 배웠어? 매대공, 멸실해성 공용지수에서 발생하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상대의. 그러면 담보가등기는 물상대의가 준용되지 않는다. 어때? X. 우하면 뭐라는 거예요? 물. 그래서 26개 때 민법에서 2.5점짜리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저 임차보증금 멸실훼손 공용진수가 아니죠. 그러면 임차보증금 물상대의가 성립할 수 있다. 어때? X 이렇게 랑. 자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이거는 인지해야 돼. 일반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두셔야 되고 문제를 풀 때 항상 조심해서 읽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저 권리의 등기 그럼 빨리 타파해야 돼. 뭐가 있다? 갖고하고 얼고.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고는 소유권 이해 권리. 갖고는 며칠의 등기를 강제? 60일. 그렇죠. 어디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그러면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이제 실익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실익들은 그러면 거기 중간에 이제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에서 여기 이제 여기 중간에 줄에다가 한번 써봐요. 자 이거 빨갛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실익들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추정력이라고 하나 써봐요. 자 추정력. 그 다음에 접수번호라고 하나 써보고 접수번호 요 실선에다 쭉 한번 써서 접수번호. 자 그 다음에 거기 무효등기 유형이라고 한번 써보고 무효등기 유형. 자 무효등기 유형. 이렇게 이제 부기등기라고 이제 한번 써보고요. 부기등기.
그다음에 이제 가등기.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이런 것들에서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해하면 되는 거야. 외울 필요 없이 인지하고. 그러면 추정력이라는 것은 뭘까요? 추측이죠. 추측. 그렇죠. 자, 추측이라는 것은 사실에 추정력을 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권리의 등기에만 추정력이 미친다. 자, 접수번호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럼 사실의 등기 불인정, 권리의 등기는 인정된다라는 거래. 자, 무효등기 유형은 표제부에는 절대 이용할 수가 없어. 무효등기 유형은 어디에서만? 권리의 등기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부기등기. 그러면 아까 표제부는 자, 부기등기가 있어 없어? 없어. 언제나 주등기. 그럼 요거는 뭐예요? X. 요거는 뭐가? 권리의 등기는 에서만 부기등기가 가능하네. 가등기는 뭐예요? 순위합보죠. 보면 표제부는 보존할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표제부는 가등기가 안 돼. 어디에서만 된다? 권리의 등기. 맨날 시험에 나오잖아. 민법 등기법에서. 그러니까 이런 실익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걸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잡아놓고 이제 요거는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요 추정력 접수번호 무효등기, 이용, 부기등기, 가등기 이런 실익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무슨 등기가 있다? 읽어봐요.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요 정도 머릿속에 딱 기초 공사를 해놓고 들어가야 돼. 자, 이번에는 여기 봐봐요. 자, 여기 뭐예요? 표제부. 표제부에 읽어봐요. 내용. 각구의 내용, 얼구의 내용.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 가봐요. 뭐가 따라 나오죠? 내용에 따른 분류가 나와. 자,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첫 번째 무슨 등기가 나와요? 기입등기. 기입등기 그러면 머릿속에 새로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기입등기거든. 기입등기거든. 그러면 기입등기는 그러면 아까 찾아놨네요. 여기 봐봐요. 이걸 최초로 개설하는 거 읽어봐요. 버전 등기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A가 건물을 졌어.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 새롭게 이전 등기해주죠. 두 가지 요건을 갖췄죠. 버전 등기로 무슨 등기? 기입 등기가 되는 거네. 버전 동그라미 있잖아요. 자, 그러면 설정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권 이의 권리를 창설하는 거죠. 그럼 새롭다의 의미를 담고 있네요. 이전도 새롭다 의미를 갖고 있네. 그러면 버전 설정 이전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아까 첫 시간에 개입된 등기 필정보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누가? 등기관이. 그러면 요거는 꼬리표를 붙여서 뭘로 연결돼요? 등기 필정보의 작성으로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필정보의 작성 사유가 되겠죠. 작성. 그러면 등기 필정보의 작성과 관련돼서 매년 지문에 등장하고 우리 서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등기 필정보거든. 일종의 형수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필정보는 권리증이에요? 사실이 권리증이죠. 그러면 뭐 23회 때인가 한번 볼래요? 자,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해봤어요. 등기필 정보 세자로 건치면 걸리죠. 그 영수증 저 걸리죠. 그러면 등기필 정보에 관련 사항이 아닌가? 그럼 뭘 걸러라? 표제부를 걸러라. 일본의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있었네.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즉 표제부거든.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권리에 관한 거야. 그래서 제가 뭐예요? 제가 자 그러면 생각을 하면 문제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 우리가 저번에도 뭐 일하고 있어요. 작년에 학원에서 이 사람은 전 과목이 뭐예요? 100이야, 100 전 과목이. 그러니까 애들을 가르치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동차학격으로 가르치는 애는 머리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부 자체. 제가 그랬죠 첫 시간에. 자, 그러면 실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공인중개사는 요령이 있느냐 없느냐 요게 차이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점수가 안 올라간 사람은 요령이 없다라는 거야. 요령 자체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 걸.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입등기. 그럼 봐봐 이제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제가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읽어봐요. 기입등기. 그러면 새롭다. 버전 설정이죠. 뭐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이게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변경 등기가 있어요. 변경 등기 줄쳐놓고 그러면 가로는 이제 후발적 일부 따로. 그러면 일부 후발적 사유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정 등기는 거기 원시적 일부라는 거예요. 원시적 일부. 공통점은 일부, 차이점은 후발적이냐 원시적이냐. 그럼 제가 그러면 그걸 이제 숙제해 놓고 봐봐 이제 써먹어야 되겠죠. 읽어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주소에 오기. 오기가 뭐예요? 애시당초 잘못 기록됐죠. 그렇죠. 그럼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무슨 등기? 경정 등기가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주소에 오기는 그러면 표제부죠. 표제부.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경정 등기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네. 표제부 경정 등기와 가구 얼구 경정 등기. 자 변경 등기. 그러면 이거 한번 봐봐요. 자 주소의 변경은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후발적. 그럼 무슨 등기? 변경 등기네. 주소니까 그러면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주소의 변경은 뭐예요? 표제부 등기죠. 그러니까 언제나 무슨 등기? 주 등기로 이루어지네. 그렇죠? 자 표제부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언제나 무슨 등기로? 주 등기로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그거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돼. 그래서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저기 봐봐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읽어봐요. 무슨 뭐라고 써놨어? 불가능. 두 자로 원치면 불능이죠. 불능은 몇 개가 있어? 두 종류가 있죠. 불러봐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또 두 가지죠.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 전부 불능은 뭐가 논점이 떨어져?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 일부 불능은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 자 그러면 원시적 불능은 무효가 원칙이야. 그렇죠? 후발적 불능은 두 종류가 있죠.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다.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빠지고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없다. 무슨 부담? 이연 부담. 그거는 애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애워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뭘 암기를 하고 뭘 이해를 하는지 그마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라고 할 이야기가 없어요. 뭘 이야기를 할 리가 없어. 뭐라고 하면 뭐예요? 다 도망가거든. 다 도망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그러면 가서 뭐 백날 해보세요. 실력이 너나 안 늘어요. 자 우리 아들이 뭐예요? 중1 때는 중1, 중2, 중3은 올백을 맞아와서 근데 봐봐요. 올백을 전부 올백이야. 중3까지는. 근데 고1 올라가서는 뭐예요?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어요. 그러면 중1하고 고1하고 그러면 이거는 올백을 못 받아오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벼락치기가 가능해. 고1부터는 벼락치기가 안 돼. 그러니까 하루하루 성실하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고1 때는 뭐예요? 한 5일 동안 시험 보거든 중간고사. 그럼 첫날은 잘 봐요. 왜 첫날은 잘 볼까요? 밤새니까. 그렇죠? 그럼 이튿날은 이제 뭐 이튿날 가면 이제 서서히 거기에서부터 까무러치기 시작합니다. 3일날 가면 뭐 퍼져버려. 그러니까 뭐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맨날 우리 수강생들이 우리 자식은요 초등학교 때는 천재예요. 지금도 천재예요. 국어단 2살 때 오세요. 그래요? 그럼 속으로 뭐라고 웃지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그게 뭐예요? 말이 그렇게 나오나? 그죠? 중개사도 마찬가지야. 중개사도 과목이 많아요. 우리가 연세 때가 젊으면 괜찮지만 해도 까먹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밖에 없다라는 거야. 성실성을 나타내. 그러니까 수업을 착실하게 나온 사람은 성실성 두 가지 요건을 갖췄네요. 성실성을 갖추고 인내를 갖춰서 그러면 중개업을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럼 수업을 덜쑥날쑥한 사람은 이 사람 자체는 안 돼. 그 인간이 성실하지 못하다는 걸 입증해 주는 겁니다. 중개사는 딱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돈을 벌어. 성실하고 인내력. 손님이 올 때까지 손님이 계약할 때까지 온갖 비유 다 맞춰줘야 되고 저는 그런 거 못해요. 남 비유 맞추는 거 못해. 집사람 비유도 못 맞추는데 뭐 집사람 비유도 못 맞추는데 그래서 뭐 일요일 날 집에 이제 잠깐 있었어요. 아침 3시에 일어나서 좀 졸리길래 아침에 이제 6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컴퓨터에 앉았어요. 컴퓨터에 앉아 있는데
이제 건드리면 폭발하거든. 아무도 없어요.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어디 갔다 왔는데 둘이서 스타디 카페 갔다 왔대. 스타디 카페. 건드리면 폭발하거든. 폭발하거든. 그러니까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좀 나름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자꾸 포기하는 게 안쓰러워서 그래요. 지금이 제일 안쓰러울 때야. 특히 이제 2차 선생들이 지금 이제 7, 8월 달에 6월 말 기점으로 해서 2차들을 포기하는 사람이 속출하거든. 그래서 지금 안쓰러워서 그래요. 안쓰러워. 포기할 것도 아닌데 포기하니까. 포기하니까. 자, 그러면 경정 등기와 관련돼서는 일부 무슨 사유죠? 원시적 사유. 그 옆에다 하나 더 써놔봐요. 자, 동일성이 추가가 돼야 돼. 그래서 동일성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 경정 등기는 동일성까지 확보를 해놔야 돼. 그러면 전 사실과 후 사실이 동일해야 되거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경정 등기가 나왔다. 그러면 일부의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일부의 원시적 사유, 무슨 성? 동일성 원칙으로. 그러면 원칙이니까 A가 있어 없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래서 A가 하나가 뭐냐? 바로 이거죠. 자, 무슨 등기예요? 직권 경정 등기. 자, 이거는 읽어봐요. 이거 한번 읽어볼래? 제가 원하는 것은 직권이라고 읽으면 안 돼. 등기가 아니라 등기가. 지가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등기관이 잘못했는데 동일성을 요건으로 한다. 말이 안 되거든. 그러면 직권 경정 등기는 동일하지 않더라도 등기관의 착오 유리에서 잘못한 거거든. 그러면 직권 경정 등기는 동일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원래 직권은 그러면 직권은 이해관계는 있으면 직권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자꾸 등기를 단절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직권 경정 등기는 A적으로 이해관계는 있더라도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뭐의 것들은 직권 경정 등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학원의 모의고사가 바로 이거죠. 웃기는 문제예요. 웃기는 문제. 다음 중 요 앞에다가 뭐예요? 여기 직권이라고 써놨어. 그래서 여기 직권 그것도 못 찾아서 직권도 못 넣고 그다음에 그 2항에는 뭐예요? 이해관계는 있더라도 승낙서를 첨부하면 승낙서가 들어갔어. 승낙서를 첨부하면 그때는 직권 경정 등기가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저게 이제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럼 봐봐요. 자, 경정 등기는 그러면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무슨 성? 동일성. 저 26회 때 타임머신 타고 갑시다. 자, 그러면 2번 지문하고 3번 지문을 잘 봐봐요. 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자, 봐봐요. 갑에서 을로 등기를 신청할 때, 갑을 등기를 신청했는데 을로 등기가 돼서 경정 등기가 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경정 등기는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무슨 성? 동일성. 그럼 갑하고 을하고 같아 해달라. 다르죠. 그럼 이때는 경정 등기에 알 수 없다. 수학 문제 풀도록. 자, 그러면 갑으로 신청했는데 을로 등기해놨잖아. 그러면 갑하고 을은 동일하지 않거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기 한번 봐봐요. 경정 등기 알수 여기는 봐봐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관이 착오로 해서 재산권을 설정해뒀거든. 그러면 재산권하고 전세권은 같아 해달라. 다르죠. 동일하지 않죠. 그럼 경정 등기 알수 없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정답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경정 등기 자기가 보통 보면 애우지 말고요. 일단 경정 등기는 저걸 애우라는 거야. 저걸 애워서 이렇게 뭐다 써먹을 수 있도록. 그러면 봐봐요. 갑하고 을하고 같아 해달라. 알았죠? 전세권하고 지상권은 같아 해달라. 아, 그게 바로 질적 불합치네. 질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맞네요. 질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라는 거예요. 양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어때? X 양에 따라서 U 무효가 결정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질적 불합치가 나중에 경정 등기로 연결되는 거. 감을 잡아달라는 거예요. 감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느냐? 공부를 암기식으로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재미가 짜릿짜릿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우리 문제풀이가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집사람보다 더 재미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짜릿함을 느껴야지. 짜릿함을.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경정 등기는 일부의 원시적 사유로서 무슨 성? 동일성.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경계는 동생형변권이 인정된다. 한번 OAX OAX 자, 봅시다. 동생형변권, 동생형변권 읽어봐요. 동이 뭐예요? 동일성이에요. 동일성. 동생형변권은 동일해야 돼. 동일성을 유지해야 돼. 동일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경계개혁은 구체물을 신체물로 바꾸는 거다. 그러면 구체물하고 신체물은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경계는 동생형변권이 불인정된다. 이렇게 돼. 자기가 외워서 문제를 푼 건지 지문을 자기가 이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펴고 뭐예요? 억지로 외우다 보니까 봐봐요. 머리가 무거워 안 무거워? 무겁죠. 무거우니까 어디로 가요? 허리로 가네. 그래서 우리 모 형님이 허리 디스크가 왔다고 요즘 핑계대고 안 나오네요. 아니 핑계는요. 핑계는 자 뭐예요? 우리 뭐예요? 강의를 뭐 한두 번 합니까? 요게 통해서 벌써 뭐예요? 23년 차인데 23년. 저한테 물어봐요.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물어봐요. 다 알아. 다 알아요. 근데 와서 묻지 마세요. 누설은 절대 안 합니다. 누설은 안 한다. 자, 그러면 이제 경계 정전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 말소등기는 그 가로 안에 줄 쳐놔봐요. 뭐라고 써놨어? 전부 소멸 적어놨어요. 그럼 말소등기는 그 옆에다 권리라는 걸 살려놔야 돼. 꼬리표를 붙여서 권리적 측면이야. 자, 권리적 측면이에요. 읽어봐요. 권리적. 권리라는 것은 이해관계인이 있다라는 걸 꼭 생각해야 돼. 권리라는 것은 이해관계인이 개입되고 탈세 탈법이 가능하다는 걸 생각해야 돼. 그러면 말소등기는 그러면 권리를 잃은 자가 있으면 권리를 얻은 자가 있거든. 그러니까 말소등기는 아무 말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으면 그때는 뭐예요? 공동신청이라는 거야. 무슨 신청? 공동신청. 전부야 일부야? 전부 언제나 독립해 다닐 수 있어. 전부니까. 일부는 원칙상 부기등기지만 전부는 언제나 독립해 다닐 수 있어. 그래서 말소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져. 주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말소등기야. 자, 말소등기죠. 말소등기는 원칙상 무슨 신청? 공동신청. 이제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네요. 자, 혼동이한 말소. 이제 홍동이한 말소. 원래는 여기 말소가 포인트가 아니라 이제 혼동이 포인트가 되는 거야. 혼동이 먼저 한번 봅시다. 자,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놨다고 생각해 봐요. 이 사람이 로또 복권 오늘 또 열받아서 요즘 돈 때문에 열받아서 저 목요일날 은행에 갔어요. 은행 가서 대출 연장 때문에 갔더니 대출이 절대 안 된대. 뭐 때문에요? DSR 때문에. 총 부채 상환 비율이거든. 그러니까 프리랜서 다 죽었어요. 대출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세무서에 신고가 없거든. 간이 세무자는. 그러니까 대출해 줄 게 없어. 세금 신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간이 형수자는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럼 7월부터 총부채 상환 비율을 해서 강력하게 규제가 들어가. 빨리 돈 꼬을 사람 빨리 6월 달까지 돈을 대출을 받아놔요. 대출을 받아놔. 아 진짜예요. 중개업을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 7월부터 집중적으로 강화가 된다고 DSR이. 그래서 뭐예요? 빨리 돈 꿀 필요한 사람은 너희 6월 말까지 받아놔야 돼. 제가 뭐예요? 한번 제가 엊그제 목요일에 은행 갔다 왔거든. 안 된대. 죽어도 안 된대. 가져왔지 않느냐. 절대 안 된대요. DSR 규제가 안 된대. 그럼 아가씨한테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 뭐라고 그래요? 아가씨는 자꾸 대리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해주고 싶다. 나도 해주고 싶다. 해주고 싶은데 정부 규제 방침이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애는 있어 없어? 없대. 애가 있으면 애 좀 가르쳐줘. 그랬더니 애는 없습니다. 강력하게 규제가 들어갑니다. 아마 실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DSR이 지금 어떤 지금 부작용을 할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뭐 샀어요? 로또 복권 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로또 복권 10,000원치 샀어요. 그래서 오늘 야간에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 열받아서 못 살겠어. 열받아서. 그래서 로또 복권 혹시 제가 사라지거든. 로또 복권
1등 당첨됐는지 아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로또 복권 당첨이 돼서 자 소유권하고 전세권이 두 개의 지위가 있죠. 이 전세권은 사라지죠. 자 그러면 이 전세권 말소 등기는 결론적으로 단독 공동 단독. 그러니까 말소 등기만 한다면 공동 신청이야.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거든. 우리 민법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많이 들어가거든. 그러면 혼동이한 말소는 단독 공동 단독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외울 것도 없어. 자 이거 생각하면 봐봐요. 그러면 왜 선생님은 자꾸 외우라? 빨리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해가 됐으면 이제 뭐예요? 조건반사로 툭툭툭. 벌써 시험장 가서 이러면 끝나요. 봐봐요. 문제 1번이 나왔어. 이러면 끝난 거예요. 벌써 그러면 뭐 문제 1번 딱 나오면 툭툭툭툭 치고 나갈 시간이 80문제를 풀 수 있어. 80문제를 풀. 아마 모의고사를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알 거야. 알 거라는 겁니다. 두 번 읽었다 그러면 뒤에 뭐에 두 문제를 못 풀어. 문제를 못 풀어. 세 번 읽었다 그러면 벌써 6문제를 못 풀어. 네 번 읽었다 그러면 10문제를 못 풀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 말소 등기는 어떠한 측면이다? 권리적 측면이다. 그러면 봐봐요. 권리적 측면이니까 말소 등기 시 이해관계는 있으면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어때? X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면 승낙서가 위조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승낙자에 뭐가 필요해? 인감증명이 이제 연결되기 시작한다고. 인감증명이. 그러면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아서 등기 아닌 메터로 각하해. 9호로 각하해. 9호.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데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때 9호로 각하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말소 등기를 딱 생각하면서 말소를 듣는 순간 권리적 측면, 전부 부적법 이걸 생각을 놔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생각이 안 나면 벌써 말소 등기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자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여기 봐봐요. 자, 무슨 건자예요? 지상권자. 우리 이제 지적 파트에서 대의 신청을 배웠죠. 대의 신청. 그러면 대의 신청은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게 대의 신청이죠. 그렇잖아요. 한번 읽어봐요. 지상권자 하면 머리가 다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그러면 지상권자는 결론적으로 토지를 빌린 자거든. 그러면 토지를 빌린 자는 토지 소유자를 대신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지상권자는 대의 신청할 수 없다. 논리가 그렇게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지상권자라고 생각하니까 벌써 머리 자체가 굳어버린다고요. 머리 자체가. 그래서 제가 민법 시간에 지상권자는 토지를 빌린 자라고 자꾸 머릿속에 잡아놔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지상권자는 토지를 빌렸죠. 토지를 빌려서 수목을 빌렸어. 토지를 빌렸죠. 그러면 수목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한다. 어때? X. 뭐가 소멸해야 돼? 땅이 소멸해야. 그렇죠? 땅이 소멸해. 자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를 우리가 생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소 등기는 그러면 전부 부적법. 어떠한 측면? 권리적 측면. 그거는 까먹지 말아야 돼. 자 어떤 사람은 이제 밑에 멸실 등기가 있어요. 멸실 등기. 그만 봐봐요. 멸실 등기라는 것은 A, B 집이 있어.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야. 그러면 멸실 등기는 그 밑에다 꼬리표를 붙여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적 측면이라는 거야. 사실적 측면. 자 그러면 사실적 측면이니까 저기 봐봐요. 벌써 읽어봐요. 사실. 멸실 등기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 1개월. 아까 표제부 1개월을 잡았잖아. 그렇죠? 1개월. 그걸 이제 본능적으로 연결을 해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멸실 등기는 그러면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사실이죠. 그러면 단독 공동 단독. 그렇죠. 단독 신청이죠. 자 멸실 등기는 사실적 측면으로서 이해관계는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없어. 다시 문제 갑니다.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인감 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기. 대표적인 무슨 등기? 멸실 등기. 멸실 등기는 무슨 측면? 권리적 측면. 아니 사실적 측면. 기억해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능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회복 등기가 있어. 말소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 거기에다 줄쳐놓고 자 그럼 부적법 말소 줄쳐놔봐요. 자 옆에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그러면 부적법 말소는 언제나 부적법 말소해야 돼. 부적법 말소해야 돼.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29회 때 헌정 갑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한번 봐봐요.
자,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 어떻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말소한 걸 어떻게 다시 말소하냐고. 그렇죠?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무슨 등기하죠? 말소 회복 등기. 이걸 그러면 말을 꼬아볼까요? 다시. 이 말은 뭐면 우리 배웠던 걸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지를 못한다라는 거야. 자, 우리 186조. 186조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 해야 돼? 등기해야죠.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죠. 효력 발생 요건주의. 등기를 해야 승림 요건주의. 승림 요건주의죠. 그럼 우리나라 등기는 전성 요건주의지 효력 발생 요건주의가 아니다. 어때? X. 우리나라는 전성 요건주의가 아니라 효력 발생 요건주의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말소 등기는 말소가 불가능함으로써 말소 회복 등기는 가능 불가능 가능. 이 말은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등기는 그러면 전성 요건주의가 아니라 뭐야? 효력 발생 요건주의다.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붙었어? 말소 회복 앞에 뭐가 붙었어? 말소가 붙었죠. 회복 등기가 되려면 앞에 무슨 대상이 있어야 돼? 말소 대상이 있어야죠. 근데 저기 앞에 보니까 가끔가다 정신이 없는지 저기 말소도 없었어. 그러면 회복 등기한다. 어때? X죠. 말소 회복 등기하려면 앞에 무슨 대상이 있어야 돼? 말소 회복 등기 말소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읽어봐요. 자발적 말소 읽어봐요. 자발적 말소. 그러면 적법이야 부적법이야? 적법 말소잖아. 말소 회복 등기는 부적법으로 말소돼야 되거든. 그러면 자발적 말소는 회복 등기가 가능 불가능? 불가능. 생각을 하면 다 나오는 거야. 다 나오는 거. 지금 요 등기 분류 한 번 함으로써 모든 등기법이 다 끝나버린 거야. 등기법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발적 말소는 결론적으로 회복 등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또 다시 말을 꼬아볼까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쓸 필요 없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 말소 회복 등기, 말소된 원인은 묻지 않는다. OX, X죠. 말소된 원인은 두 가지가 있죠. 적법도 있고 부적법도 있어. 그럼 결론 X네. 맡겨 건지려면 어떻게 건져요? 말소 회복 등기 부적법으로 말소된 원인은 묻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말이거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맨날 그러면 따로 외우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말소 회복 등기도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무슨 측면이다. 권리적 측면이다. 자, 그러면 권리적 측면이야. 똑같은 논리로 가요. 그러면 그 말소 회복 등기는 그러면 아무 말이 없으면 원칙이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적 측면이니까 이해관계는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뭐 최근의 문제 말소 회복 등기 시 이해관계는 있을 경우 이해관계의 승낙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어때? X 전부 하여야 한다. 머리를 깨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머리를 깨야 돼요. 머리를 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 효과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죠. 그러면 전부에다 꼬리를 붙여 전부는 주등기, 일부는 부기등기야. 자,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는 그러면 범위에 따라서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죠. 그러면 전부는 무슨 등기? 일부는 부기등기. 그럼 또 다시 갑니다. 말소 회복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여야 한다. 어때? X 주등기가 아니라 범위에 따라서 전부냐 일부냐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자, 19회 때 가봅시다. 다음 중 부기등기가 아닌 걸 골라라. 반대해서 가면 주등기. 그러면 5번 지문에 전부 말소 회복 등기가 있네. 무슨 등기다? 주등기. 그렇죠. 깨요. 이제 깨면 돼. 머리만 깨우치면 돼요. 이제 깨야 돼요. 알고 있는 거. 이제 잠에서 깨워야 되고 깨우쳐야 돼.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측면이다? 권리적 측면이다.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 자, 멸실회복 등기 안 해도 좋아요. 근데 의미는 잡아야 돼요. 왜 멸실회복 등기가 제도적 의의가 상실이 되느냐? 자, 여기 한번 봐보죠. 무슨 등기부예요? 전산 등기부죠. 파일을 복사해놨어 안 해놨어? 그게 바로 뭐야? 등기부 부원 자료죠. 자, 그러면 자 전산 등기서네. 자, 불났어요. 전부 불탔어요. 여기 등기부 빛이 돼 있었겠죠. 자, 등기부 불탔죠. 그러면 파일 하나 복사해놨어 안 해놨어?
한번 가져와서 즉시 만들어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멸실회복 등기는 제도적 의의가 상실한 거야. 멸실회복 등기는 등기부가 전부 일부 소실했을 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멸실회복 등기. 그래서 내년부터는 멸실회복 등기를 이제 뺄까 생각 중입니다. 배울 이유가 없거든 이제 멸실회복 등기는. 자 그러면 이번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모의고사 5월달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저는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봐봐요. 이거 봐요. 다음 중 단독 신청이 아닌가 반대해서 가면 뭘 골라라? 권리를 골라라. 그래서 4번에 말소 회복 등기 모의고사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외워서 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반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지금 보면 보통 문제가 빨리 안 풀린 사람들은 문제 자체를 반대 해석을 못해. 그러면 단독 신청이 아닌가 반대 해석하면 공동 신청을 골라라. 공동 신청을 골라라 그러면 뭘 골라라? 권리를 골라라.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요즘 문제풀이 이제 딴 학원에 들어가거든. 문제 한번 읽어봐요. 읽어봐요. 째려보기. 그래서 째려보기를 연습을 자꾸 시키거든. 째려봐야 돼. 째려봐야 됩니다. 작년에 그러면 우리 공시법령 24문제 째려봐요. 그래서 우리 지적 파트는 지적은 작년에 12문제 째려보면 시간 1초마다 한 번씩 푸네. 자 12문제. 12초밖에 안 걸리네. 작년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함. 1번에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네. 그럼 찍고 넘어가네. 그렇죠? 찍고는 그러니까 째려보는 연습을 해야 돼. 째려보는 연습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째려보지도 않고 그냥 1번부터 종 울리면 문제 1번부터 쭉 풀어갈 생각만 한다고. 저 풀어갈 생각. 어제 그러대. 어제 알바하는 애가 저한테 그러네. 선생님 사장님 왜? 저 공인중개사요. 이제 공무원도 끝나고 한 140일 남았는데 1차 준비하고 싶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충 해마. 대충 하면 붙어. 기출문제 10번만 풀어봐. 그러면 대충 해서 풀어. 그래서 어제 테스트를 한번 이제 내려오면서 잠자로 내려오면서 물어봤더니 됐다. 그러면 기출문제만 10번 풀어봐라. 기출문제. 그럼 많은 점수를 안 받게 하면 기출문제 딱 10번 풀면 62.5가 나오거든. 그래서 10번만 풀어. 나하고 약속하는데 그러면 10번만 풀면 무조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외우더라도 10번을 답을 외우지 말고 한 문제를 풀더라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달라. 아마 될 거예요.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그러면 봐봐요. 어떤 사람들은 단독 신청이 아닌 것 이렇게 푼다고. 그럼 반대해서 가면 공동 신청을 골라라. 뭘 골라라? 결론. 권리를 골라라.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말소등기. 말소등기는 자기가 몸에 익을 때까지 이렇게 나와야 돼. 말소등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불일치. 그렇죠? 전부 불일치. 권리적 측면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 전부는 독립해 다닐 수 있어 없어? 있어. 언제나 주등기. 이렇게 생각해야 돼. 권리적 측면이라는 것은 이해관계인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니까 원칙. 아무 말이 없으면 공동신청이요. 이해관계인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니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그렇게 이제 빠져나간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뭐가 있어요? 방식, 형식과 방법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133페이지 여기 한번 보자. 자 여기는 뭐예요? 표제부. 여기는 갖고 여기는 얼구예요. 자 요걸 확대해 봅시다. 요거는 뭐예요? 갖고의 얼구예요.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며칠? 60일. 어디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갖고 그러면 벌써 목차가 생각이 나야 돼. 순위번호. 자 순위번호. 자 접수. 그 다음에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그러면 순위번호 가보죠. 1 다음에 2. 그러면 1, 2, 3, 4로 나가는 형식. 이게 바로 주등기라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셀 나누기 한 칸에서 1-1로 가네요. 그게 무슨 등기? 부기 등기야. 그러면 1, 2, 3, 4로 나가는 방법, 형식, 주등기. 자, 다시 1로 나가는 방법, 형식, 무슨 등기? 부기 등기야. 그러면 거기 자, 그러면 형식 방법에 따른 분류로서 주등기 찾았어요? 예, 거기 앞에다 원칙이라고 써요. 원칙은 아무 말이 없으면 주등기로 이루어지겠죠. A가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자, 그러면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요. A에서 나오죠. 부기 등기가 안 나오면 이거는 등기법 문제가 아니야. 등기법은 부기 등기는 매년 출제가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거든. 비극이. 자,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A라고 읽은 사람은 아직 감을 못 잡은 거야. A라는 것은 써요. 법률 규정이야. 법률 규정이라고 써요. 그럼 부기 등기는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법률의 규정을 적어낼 때 법률의 규정에 부기 등기하라고 그러면 부기 등기해야 되겠죠. 근데 법률 규정 결론은 다 외워야 돼. 그러면 뭔가 어떨 때는 주등기하고 어떨 때는 부기 등기하는지 뭐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이제 자, 주등기 부기 등기가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게 이 부분이야. 자, 그러면 거기 밑에다가 박스 밑에다가 한번 써봐요. 자, 주등기만 주등기하고 부기등기를 잡아놔야 우리가 앞으로 등기법을 독해 가는데 이제 첫 번째 고비가 되는 거야. 자, 그럼 그 밑에 봐봐요. 자, 맨날 5개 유형을 써주잖아. 유형 1.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 구성하느냐 구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 독립적으로 구성한다면 그때는 무슨 등기? 주등기로 이루어져. 주. 자,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뭘까요? 부기 등기야. 자, 그러면 독립적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봐봐요. 말소 등기는 전부야, 일부야? 전부 독립적으로 구성될 수 있네. 그래서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변경 등기는 아무 말이 없으면 원칙이 일부죠. 그러니까 부기 등기로 이루어지는 거야. 변경 등기는. 자, 일부에 대해서. 그럼 말소국 등기는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전부는 독립해 다닐 수 있어. 일부는 부기 등기. 그럼 말소국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세 번째예요. 자, 두 번째예요. 자, 유형투와 관련돼서는 봐봐요. 그러면 각국은 무슨 건이라고 그랬어요? 소유권, 얼구는 이해권리. 자, 소유권으로부터 파생이 됐다. 그럼 그때는 주등기야. 소유권 이해 권리로 파생이 되면 이때는 부기 등기야. 그러면 이 파생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이게 바로 목적이라는 거야. 더 구체화시키면 뭘까요? 이거는 이전이라는 거야. 이전.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했을 때 주등기. 소유권 이해 권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 부기 등기. 그러면 이전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이 붙었다. 그때는 주등기야. 그러면 전세권이 붙었다. 그때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러면 이전 등기란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돼. 자, 그럼 벌써 봐봐요. 그러면 더 봐봐요. 그러니까 해석을 못하는 거야.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X예요. 자,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여야 한다. X.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잖아. 저당권은 등기 등록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또 한 번 생각해야 되겠네. 자, 소유권은 등기가 돼야 안 돼? 되죠. 전세권도 되죠. 그럼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부기 등기. 그러니까 이게 안 깨치니까 그래 문제가 어렵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등기는 자꾸 두 갈래로 나눠지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야. 우리 지적은 되게 쉬워요. 한 길로 가요. 한 길로 가. 한 길로. 민법도 한 길로 가요. 학개론도 한 길로 가. 공법도 한 길로 가. 세법도 한 길로 가. 근데 왜 그러면 지적도 한 길로 가. 증계사법도 한 길로 가. 근데 우리 등기법은 자꾸 두 갈래로 찢어진다는 거야. 두 갈래로. 봐봐요. 자, 우리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으면 아까 권리 사실의 등기가 있으면 무슨 등기가 있어? 권리의 등기. 두 개로 나눠지죠. 그러면 권리의 등기를 또 나눠야 돼. 각과하고 얼구. 각과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권리란.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를 한 게 등기 등록을 전제로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했을 때 그때는 주등기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했을 때 그때는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워버려서 마음은 급하죠. 시험장. 그러니까 등기법은 시간을 약간 1분 10초를 더 줘야 돼. 그래서 지적을 빨리 풀고 그러니까 생각할 여유가 있어야 돼. 그러면 생각을.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에 의한다. 어때? X 상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수학 문제 풀듯이 봐봐요. 수학 문제 여기 뭐예요? 이전이죠. 앞에 뭐가 붙어서 임차권. 그러면 임차권 이전 등기는 주부 부기등기죠. 이전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이해 권리가 붙었잖아. 그러면 임차권 이전을 그러면 임차권 이전을 뭐라고 그래? 전대라고 그러죠. 19회 때 다음 중 임차권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 1번에 전대 등기는 부기 등기에 의한다. 맞네요. 전대는 뭐예요? 임차권 이전을 뭐라고 그래? 전대라고 그래. 그런데 전대가 뭔지를 몰라서 틀리는 거지. 사실 주등기, 부기등기가 뭔지를 몰라서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끔가다 저한테 질문해요. 전대가 뭐예요? 전남대의 줄임말입니까? 그래요. 전남대 줄임말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유행투와 관련돼서 그러면 첫 번째 원리를 기억해 두고 자, 유행소리. 자, 유행소리와 관련돼서 가끔 무슨 건?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 권리. 자, 그러면 소유권의 처분 제한은 무슨 등기일까요? 이때는 주등기로 이루어져. 자, 소유권 이해 처분 제한은 무슨 등기? 부기 등기야. 속된말로 처분 제한 앞에 소유권이 붙었다. 이때 처분 제한은 주등기요. 전세권의 처분 제한 등기를 걸었다. 그때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야.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이 대표 순서죠. 그러면 소유권의 가처분 등기. 그때는 무슨 등기? 주. 전세권의 가처분 등기. 부기등기. 그럼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에 의한다. 어때? X 상에 따라서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 권리냐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빨리 깨쳐야 돼. 이걸 깨쳐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예요. 작년에 요거는 요 부분과 관련돼서는 30회 때 2.5점짜리가 나왔고요. 자, 작년에는 이 문제가 나왔네. 자, 작년에는 이 문제가 2.5점짜리야. 지문으로 들어가서. 자, 이렇게 한번 써놓고 일단 써놔봐요. 자, 그래서 이제 써놓고 우리가 따져봅시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설명이에요. 이제 이걸 확실히 이해해 놓자고요. 자, 이해관계는 있다. 이해관계는 있다 주. 이해관계는 없으면 부기등기. 성락서를 첨부하면 즉 부기등기요. 성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슨 등기? 주등기.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돼. 이것도. 원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각하사유가 되는데 이건 특별히 주등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출제되고 그러면 봐봐요. 그냥 이걸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다 박스를 쳐봐요. 수학 문제 풀듯이. 변경 앞에 뭐가 붙어서? 권리가 붙었네. 권리야. 자, 권리가 붙으면 또 상황이 달라져. 또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한번 해봐요. 자, 이제 써놨으면 자, 여기 이제 순위번호 2번, 순위번호 3번이라고 그래요. 자, 선순위 전세권 1억을 해놨어요. 자, 순위 2번 무슨 등기예요? 주등기죠. 자, 요거는 무슨 등기예요? 주등기로 이루어지죠. 그럼 후순위 저당권자 1억이네. 이건 쓸 필요 없이 확실히 이해하면 나와. 이제부터 출발해 볼까요? 자, 주인이 세입자한테 1억이 무슨 금이죠? 전세금이죠. 5천만 원을 정액해 달라고 그러네. 5천만 원을. 그래서 정액이야. 그러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요 후순위 건자는 기분이 더럽죠.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야. 이해관계인. 그러면 정액등기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순위 4번으로 들어가는 거야. 정액등기.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있죠. 이해관계인이 있으니까 무슨 등기? 주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근데 요 4번이 B라는 사람이 물어봐요. C한테. 내가 물로 올라가서 부기등기 달면 안 되겠니? 이랬더니 승낙서 써주네. 그러면 승낙서를 써주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야. 승낙서 써져 안 써져? 안 써지겠죠. 그렇죠. 안 써지겠죠. 그러면 그대로 주등기로 존재하는 거야. 주등기. 이번에는 다른 걸 또 설명해 보죠.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거 B한테 이렇게 5천만 원을 감액 등기를 해달라고 그러네. 감액 등기를. 그러면 감액 등기 5천만 원. 그러면 이 사람은 1억을 먹어야 떨어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요 1억을 설사 주인이 1억을 줬다 하더라도 후순위 건자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감액 등기에 대해서는 무슨 등기? 바로 곧바로 2-1로 가는 거야. 무슨 등기? 부기 등기로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작년에 이제 요게 지문으로 들어가서 2.5점짜리거든. 자, 그러면 이제 일반화 시켜볼까요? 여기 무슨 건이 있어요? 읽어봐요. 전세건이 있죠. 그러면 여기 무슨 정액 감액 두 자로 건치면 정관 그러지 말고 변경 등기가 되는 거예요. 변경. 권리의 내용이 바뀌니까. 전세건을 두 자로 건치면 뭘까요? 자, 권리네요.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란 사항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이렇게 나온다. 봐봐요. 상문제 8다시. 변경 앞에 뭐가 붙어서 전세건 두 자로 건치면 걸리죠. 그러면 전세건 변경 등기는 주등기에 의한다. 어때? X.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이해관계는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안 돼서 그러면 전세건 변경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된다. 그러면 작년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작년 지문으로 들어가서 2.5점짜리. 자, 그러면 전세건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없을 시,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부기 등기, 주등기에 의한다. 어때? X. 무슨 등기? 없을 때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네요. 그러면 전세건 변경 등기, 즉 권리의 변경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돼. 자, 마지막 하고 이제 좀 쉬었다 들어가죠. 자, 여기 봐봐요. 유형포. 자, 가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또 달라져. 가등기. 가등기는 요 앞에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달라져. 자, 읽어봐요. 본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주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는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면 본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뭐예요? 부기등기. 우리 이제 그동안 11월 달부터 봐봐요. 본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 애웠는데 써먹지를 못하는 거야. 이제 한번 써먹어 볼까요? 이제 다 배웠으니까.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가등기란 부기등기에 한다. 그러면 가등기를 전제로 해서 이 앞에 본등기라는 거네.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 소유권. 그럼 본등기가 주등기네요. 읽어봐요. 본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결론 X 거죠. 그러니까 가등기는 무슨 형식에 따라서 달라져?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지웠어요. 자, 가등기는 부기등기에 한다. 어때? X. 가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 그러면 이걸 옳게 건져봐요. 가등기는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 그러면 가등기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에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가등기는 무슨 형식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게 이제 주등기 부기등기 한 90%를 차지해. 90%. 그러니까 90%는 요걸 이제 이해해 놓고 나머지 이제 10%는 뭐예요? 특징들이 있어. 그러니까 한매 특약이 들어갔죠. 특약이나 약정이 들어가면 국가가 법률의 규정에 부기등기를 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한매 특약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가 되는 거야.
그거는 나중에 따라하면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 5개는 머릿속에 잡아놔야 돼. 그래야 암기 사유가 팍 줄어버려요. 암기 사유가 팍 줄어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연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야.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는. 그래서 주등기, 부기등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고비가 다. 자, 주등기, 부기등기 이제 막 짜증이 나거든. 어떨 때는 주등기, 어떨 때는 부기등기. 저 인간은 뭐예요? 주등기, 부기등기밖에 몰라. 이래요. 그러니까 주등기, 부기등기 유형 5개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고 5번과 관련돼서 뭐가 있죠? 효력. 약속대로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